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다 바쁘시죠? 아무래도 이제 설이 가까우고 이러니까 그렇죠. 연말하고 또 대학 입시 문제, 또 시험 문제 이렇게 걸려가지고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다 바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사주는 시인인데 그죠? 이 좀 어떤 뜻인가 싶을 겁니다. 옆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하,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사주구나. 그래서 형제 사주입니다. 형제 사주인데 한 사람은 식신을 쓰고 한 사람은 인을 씁니다.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이 사주입니다. 제가 그 어머니께 이렇게 사주를 형제 둘을 키운 아들 둘을 키우시는 어머님치고 이 정도 이렇게 앞으로 운이 쭉 맞아서 가는 그러한 형제를 보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걸 올려도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정말 공개적으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사주인지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주인데 조금 느낌이 옵니까? 형은 형 같고 그죠? 동생은 동생 같죠? 제가 그랬습니다. 형은 좀 묵묵하고 그렇지만 동생은 또 어떻게 보면은 여성스럽다. 그러니까 딸 키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갑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뜸 처음에 한 이야기는 형은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로 살아갈 사람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갈 사주고 동생은 이렇게 조직에서 살아가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한 30대까지는 그냥 가지만은 30대 신축 때 운이 오죠. 저렇게 30대 운이 오게 되면은 아마 틀림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자기가 뭔가 시작하려고 할 것이니 그때가 되더라도 그런 줄 알고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형제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형은 건축학과 지금 졸업반이고요. 동생은 도시환경공학과 졸업반입니다. 형은 군대를 갔다 왔고 동생은 신의 아들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과묵한 스타일의 형과 그 다음에 아기자기하고 인정 많은 스타일의 동생. 그리고 이제 어머님 걱정은 둘 다 2020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둘 다 취업을 할 수 있을런지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형입니다. 형의 사주를 보시면은 편인이죠, 그죠? 그래서 인격입니다. 이렇게 인을 가진 사주인데 부모덕이 있다. 조상덕도 있다. 배우자덕도 있다. 왜냐하면 인을 쓰는 사주에 이렇게 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덕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식덕도 있다. 또 하나는 살과 이렇게 신금하고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살과 관련되는 학문. 그래서 따지면은 의료계통이나 법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을 가진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점은 이겁니다. 진술충이 되어 있죠. 진술충을 신진반합으로 이렇게 말리고 있고 또 하나는 무죄사주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따지면은 여자하고 인연이 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사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용신은 일단 인으로 봅니다. 방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보면은 지금 태어난 이 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올라가는 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인 묘진 요렇게 올라가는 방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미호사 이래서 남방 화기로 흘러가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사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부터 바로 이렇게 남방 재운으로 흘러갔으니 인이 박살나죠. 그리고 살이 살아났으니 한마디로
큰일 났을 사주가 될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간에 이렇게 시에 살이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에 식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조금 먼 것이 흠입니다. 이렇게 임수와 간목이 자리가 바뀌었더라면 사주가 훨씬 더 좋았죠. 이렇게 있었더라면요. 왜 여기에 임수가 있는 것도 좋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천간에서 이렇게 재를 만날 때 이때에 이렇게 이 임수 수기운이 살아있다가 재가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천간에서는 월칠은 정확하게 편인격입니다만은 천간에 투출된 용신은 살이거든요. 그래서 칠살이 투출을 했는데 이렇게 식신이 있으니까 칠살 식지하는 사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실은 바로 이것이죠. 천간의 용신은 살이 됩니다만은 상신이 이렇게 식신이 됩니다. 이 식신은 뿌리가 일지에서 올라왔으니 처덕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주에 천간에 만약에 병화가 뜨게 되면은 이렇게 식신생재 병화나 정화 재생살에서 살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임수나 개수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천간에서 병이 될 수 있는 병정화를 임수가 제거해 주니 이때 생기는 일은 돈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나 임수 즉 주위의 덕으로 이를 무난히 해결하고 넘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운의 흐름은 좋지만 해자축 이렇게 흘러갑니다. 비겁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 즉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어떤 기운이 떴을 때 가장 좋지 않느냐 하면 기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 기토가 투출될 때 가장 불리한 사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에 기토가 뜨게 되면 상신인 간목이 이렇게 날아가고 살만 남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나라의 제재로 그죠?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내 하는 일이 묶여버리고 예를 들면 법이 바뀌어서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나한테 남은 것은 난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만 남아있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두운 운도 보면은 이렇게 인을 쓰는데 인으로 바꾸죠. 살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천간에 가불목이 뜨고 다 문제가 없습니다. 병정화만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기토가 뜰 때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은 이 명주에서 무귀신 사주이더라. 지지로 봤을 때는 용신이 인인데 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1점 재가 없으니 무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이 없는 그러한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전문가 사주는 맞습니다만은 요즘 대세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법관이나 의료계통 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조금 더 알아주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갔을 수도 있는 사주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주를 가진 법이나 의료계통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10대, 20대 운대가 보면은 살과 식신이거든요. 죽음, 살림, 그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서 자기 식신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로 빛을 내더라. 살려주는 일을 한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제가 있으나 능히 아랫사람과 덕으로서 이를 물리쳐서 공을 세우는데 간목 자리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다. 또 하나는 무토 자리와 임수 자리가 바뀌었더라도 오히려 사주가 더 좋을 뻔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은 이러할 때만 문제가 나지만은 이렇게 임수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임수가 무토한테 맞아서 완전히 깨진 걸로 알고만 계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만은 간목도 있기 때문에
못하고 와서 임수만 무조건 그걸 했다 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따지면은 글이 한자 있고 없고는 천냥지차다. 글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있으면서 극을 당한 것은 운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되살릴 수가 있지만은 본래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차가 고장이 난 차. 그래서 고장난 차를 가진 사람과 아예 차가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타면 되지만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명조를 풀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생입니다. 4월 간목 식신격이죠. 식신격에 하나 더 말을 붙인다면 여름나무입니다. 여름나무는 물을 만나는 것이 좋다. 우리 간혹식 이야기라면 용신이라고 하는 용신은 아닙니다. 식신이 일단 용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자축 북방수운으로 흘러가면은 좋은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명조의 용신은 무엇일까요? 네, 화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식신을 쓰는데 상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식신을 쓰는 사주가 상관이 투출하게 되면은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자평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중에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관경관의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나쁜 점은요. 이렇게 흉신이 떴는데 을목이 있어서 이렇게 정화를 생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것도 주용신, 이게 기신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구신 역할을 하는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명조는 천간의 운을 보면은 백객이다. 자, 또 하나요. 지지의 운을 이렇게 봅니다. 지지의 식신입니다. 부모덕이 있다. 조상덕도 있다. 배우자덕도 있다. 자식덕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뭔가 조금 구조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식신이 쟤를 이렇게 합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연관시킨다면은 내가 갈고 닦은, 그래서 내가 연구한 어떤 재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 그래서 식복과 재물복은 같이 가지고 났다. 일단은 요거까지입니다. 이 뒤는 이게 특별한 합은 없습니다. 식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목, 비견이 있어도 당연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덕도 있고 자식덕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묘한 것은 이 사주는 신금이 오든지 아니면은 술토가 오면은 이렇게 사명에 걸립니다. 형살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사명살 가운데 자묘만 빠지고요. 인사신, 그 다음에 축술미, 그죠? 그래서 신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식신이 살을 만났으니 내 덕으로 또 내 연구한 것으로 아랫사람 덕으로 능히 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기는 하지만은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 직업이라든지 또 내지는 윗상사 때문에 내 송사가 휘말렸다.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송사에 휘말렸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사에 휘말렸는데 배경은 뭐냐? 이때는 천간에 어떤 기운을 달고 들어왔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신에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의로 인하여, 그죠? 그래서 직업과 연관시켜서 주의로 인하여 송사에 휘말렸더라. 인신상충이 났으니까 배우자 궁도 위태롭고 그때는 억울한 이사 내 자리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같이 맛볼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축술미에서 이렇게 또 사명이 걸립니다. 술토가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은 재니까, 그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린다. 누구랑? 그거는 위에 알 수가 없죠. 역시 간목이라 그러면은 지인이라든지 형제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이렇게 송사에 휘말렸는데 친구나 형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조는 여기에 와 있죠. 그죠? 사오미니까. 사오미인데 지금의 명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른 명조 같으면은 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미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임여진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요. 월지가 바로 식신이기 때문입니다. 월지가 식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의 운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 그나마 괜찮은 것이 이렇게 개수가 들어오는 것과 또 하나는 임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명조의 주용신은 어쨌든 상관입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 경관, 위하, 백단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할 때에 놓일 수가 있으나 개수가 떠서 그나마 정화를 이렇게 억제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20대에 좋은 거는요. 이걸 잡아버립니다. 정임합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런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30대가 오게 되면 상관경관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단 좋은 점은요. 여름나무가 북방 수운으로 흐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식신이 이렇게 재와 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자기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이렇게 사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괜찮죠. 이렇게 정화 그 다음에 병화 뜨는 것은 당연히 폐가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요. 경자대운이 들어와서 천간에 경금이 떠도 좋을까요? 하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관사로 혼잡일 때는 식상이 있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보게 되면은 식상은요. 관사로 혼잡이 있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물론 식상이 살을 보는 것은 좋고 관을 보는 것은 폐가 됩니다만은 관살이 한꺼번에 그냥 쭉 살아있으면 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이 오히려 크게 쓰임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수가 들어오면 대패가 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축토도 있고 인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기의 운을 다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케이스더라. 그래서 30대 운대가 어떻게 될는지는 한번 지켜볼 따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제 사주인데 둘 다 운이 또 명조가 괜찮아서 한마디로 조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흐뭇할 수 있는 그러한 명조 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자주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